제3과목 해부생리학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기초 단위이며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포입니다. 세포는 세포막, 핵,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막은 여기 이 그림을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단위막이 세포막이고요. 호르몬 작용과 물질 교환, 정보 수집의 기능을 합니다. 핵은요, 여기 그림에 보이죠? 여기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핵은 핵막으로 다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DNA와 RNA를 가지고 있는데 DNA는 세포 분열과 정보 전달, RNA는 단백질 합성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세포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포질 안에는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리소솜과 같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질이 하는 역할은 세포의 성장과 번식과 복제에 필요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포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을 담당하고 있고 음식물을 산화시켜서 ATP라는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포체는요,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골지체는 물질 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리소솜은 식세포 작용을 하기도 하고 소화, 그러니까 세균을 잡아먹어서 하는 식세포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소솜입니다. 세포의 작용과 기능입니다. 세포는 분열을 하는데요. 세포의 분열은 세 가지입니다. 유사분열, 무사분열, 감수분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체세포 분열인 유사분열과 단순 세포 분열인 무사분열, 생식세포 분열인 감수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산, 삼투, 여가, 능동수송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확산은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이고요.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확산되는 선택적 투과를 하는 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가는요, 압력 차에 의해서 막을 통과하는 이동 방법입니다. 능동수송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물질 이동이 능동수송이고 여기서 ATP, 에너지인 ATP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조직은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은 크게 우리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상피조직은 주로 보호나 방어, 흡수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결합조직은 몸을 지탱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을 세포를 생산해주고 지방을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조직은 운동을 관여하고 있고요. 신경조직은 체내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골격계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격계통의 골의 기능입니다. 골이 하는 기능은요, 지지, 보호, 조혈, 운동, 저장 기능을 합니다. 골의 특징입니다. 골의 특징은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뼈는요, 206개입니다. 206개의 골과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골은 무기질 45%, 유기질 35%, 물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의 구조인데요. 골은 크게 골막, 골조직, 해면골,
골수강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막은 골 외막, 골 내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골 외막은 뼈를 보호하거나 재생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골 내막은 뼈를 형성하고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조직이 실질적인 뼈의 조직이 골 조직인데 이 골은 치밀골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면골은 압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골수강은 가장 안쪽에 위치해서 골수를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골수강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우리 혈액이 만들어지면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수는 우리가 적골수, 황골수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데 적골수는 조혈작용, 황골수는 지방을 저장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신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뼈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총 206개입니다. 총 206개고요. 인체의 골격을 우리가 체간골격, 그 다음 체지골격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체간골격은 총 80개고요. 체지골격은 126개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책에서 보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은 뼈를 연결하는 부위가 관절인데요. 관절은 크게 우리가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섬유관절은 움직임이 없고요. 연골관절은 약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윤활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여질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근육계통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육의 수는 약 650여 개입니다. 그리고 체중의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혈관, 신경, 근막,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성분이 이 근육 단백질인데요. 이 근육 단백질인 액틴과 미오신이 있어서 근육의 수축에 관여를 하고요. 우리 신체의 운동을 담당하는 것이 근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육은요, 운동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촉진과 음식물 이동, 배뇨, 배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계통은 우리가 크게 골격근, 내장근, 심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요. 의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수위근입니다. 그 다음 내장근은요. 내장기관과 혈관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불수위근입니다. 심근은요. 심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이고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불수위근이 되겠습니다. 근육의 수축하는 방법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연축, 감축, 긴장, 강직. 그래서 근육이 우리가 수축되고 이완되는데 근육의 수축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서 연수축은 단일 근육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수축이고요. 감축은 반복되는 자극에 연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수축이고요. 긴장은 지속적인 약한 자극에 이루어지는 약한 수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직은 근육이 굳은 상태를 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신 근육입니다. 전신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얼굴, 안면 근육, 그 다음 목 근육, 그 다음 등 근육, 그 다음 흉부, 복부, 상지, 하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은요, 총 14가지입니다. 총 14가지인데, 얼굴 이마에 있는 전두근에서부터 눈 둘레에 있는 안윤근, 뺨에 있는 협근,
입 주변에 구륜근까지 해서 우리 턱에 있는 깨물,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관여하는 교근까지 이 14가지가 안면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류를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다 못 외우겠으면 이렇게 좀 대표적인 거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 근육입니다. 목 근육은 총 3가지입니다. 광경근, 흉쇄 유돌근, 설골근 이렇게 3가지가 목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등 근육입니다. 등 근육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천배근근, 신배근근. 그래서 천배근근은 승모근, 강배근, 능형근, 견갑근이 해당이 되고요. 신배근근은 척추 기립근, 두판상근, 상후거근, 하후거근이 해당이 됩니다. 흉부, 우리 가슴 흉부에 관여하는 근육은 크게 2가지로 호흡에 관여하는 호흡근과 흉근은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호흡근은 행경막, 내극강근, 외극강근, 늑하근이 해당이 되고요. 흉근은 대흉근, 소흉근, 건거근, 쇄골하근이 해당이 됩니다. 복부를 이루고 있는 근육은 크게 2가지로 전복부근, 후복부근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전복부근은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복친근, 후복부근은 요형방근이 해당이 됩니다. 상지 근육은 우리가 어깨 쪽인데요. 어깨 근육과 상완근 이렇게 2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어깨 근육에 해당되는 것들은 삼각근,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이 해당이 됩니다. 상완근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 상완근, 상완 요골근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하체, 다리 하지근에 해당이 되는 근육은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둔부근, 전대퇴근, 후대퇴근. 4가지네요. 하대퇴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근은요. 그러니까 허벅지 쪽부터 해서 엉덩이 쪽부터 해서 둔부근에 해당되는 내둔근, 중둔근, 소둔근, 장요근이 해당이 되고요. 전대퇴근에 해당되는 봉공근, 대퇴직근, 내측강근, 중측강근, 외측강근이 해당이 됩니다. 후대퇴근은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 하퇴근은 정건골근, 장비골근, 비복근, 넉치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면 근육, 예를 들어서 안면 근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근육은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계통입니다. 신경조직은 신경세포인 뉴런과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보 수신과 전달의 기능을 합니다. 신경세포인 뉴런은 신경계의 최소 단위면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뉴런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신경세포체에 수상돌기, 축삭돌기를 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하는 역할은요, 신경세포체는 핵이 존재를 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술상돌기 부분은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축삭돌기는 세포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뉴런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는 신경세포체 수상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교세포입니다. 신경교세포는 뉴런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노폐물을 처리해주고 칼륨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냅스인데요. 시냅스는 뉴런이 신경세포인 뉴런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는 돌기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시냅스가 하게 됩니다.
신경 조직의 기능입니다. 신경 조직은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 기능, 운동 기능, 조절 기능,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경계입니다. 신경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이 뇌와 척수입니다. 중요하고요. 이 뇌와 척수는 명령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말초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느끼고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초신경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을 다시 살펴보면요. 중추신경은 뇌와 12상의 뇌신경과 31상의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7가지, 중추신경에서 뇌신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7가지를 살펴보면요. 대뇌는 학습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간뇌는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 간뇌가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시상은 정보 교환, 시상하부는 체온이나 수분 대사,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기능. 그 다음 중뇌입니다. 중뇌는 시각과 청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연수는 호흡과 심장 박동, 그 다음 반사중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뇌는 움직임과 근육의 팽창과 이완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소뇌에서 하고 있고요. 뇌하수체입니다. 그 다음에 소뇌 다음에 척수는요, 운동 누런이 분포되어 있어서 정각에 운동 누런이 분포되어 있고요. 후각에 감각 누런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중추가 분포되어 있어서 배변, 배뇨, 땀 분비, 무릎 반사의 기능을 하고요. 해백질이 있어서 신경세포 집단인 해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의 기능은요, 호르몬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7가지의 기관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에서 받은 명령을 몸의 말단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체성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신경입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자율신경계에서 하게 됩니다. 순환계통입니다. 순환계통은 혈액, 림프액을 제조해주고 누폐물을 제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호르몬과 항체를 생성하고 영양분과 물 이온을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순환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순환계통은 우리가 크게 혈액순환계, 림프순환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계에 해당되는 것은 심장, 혈관, 혈액, 림프순환계에 해당되는 것은 림프간, 림프절이 해당이 됩니다. 심장과 혈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순환계에 해당되는 심장과 혈관을 살펴보겠는데요. 심장입니다. 심장은요, 위치가 흉골 정중앙 좌측 3분의 2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게는 250에서 300g이고,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불수의근입니다. 심장은요, 우리가 크게 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판막, 삼천판, 이천판, 폐동판, 폐동맥판, 대동맥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조직별로 하는 기능이 다 다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심방이 하는 역할은요, 정맥, 혈을 받는 곳이고요.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좌심방은요, 가스 교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교환을 하게 되고요. 좌심실은 혈액을 전신으로 분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판막, 판막 중요하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판막이 있어서 우리가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파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의 이동을 방지해주고요. 이천파는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의 혈액 역류를 방지해줍니다. 폐동맥파는 폐동맥 간의 우심실로 혈액 이동을 방지해주고요. 대동맥파는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혈액 이동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환계통, 우리가 혈액이 순환되는,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도는 순환을 크게 우리 이제 두 가지로 합니다.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전신으로 이동되어서 혈액을 순환하는 것을 체순환이라고 하고요. 체순환은 우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순환은요, 소순환이라고도 하는데 심장과 폐와 심장으로 순환하는 순환을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로 영양 공급보다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 교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몸 안으로 가져가는 가스 교환을 여기 폐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환계통,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은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래서 동맥은요,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운반하고요. 폐동맥과 대동맥으로 나눕니다. 정맥은요, 신체 각 부분에서 심장으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을 하고요. 판막이 여기에 존재를 하면서 역류를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은요, 물질 교환과 노폐물 교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혈액입니다. 혈액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혈액의 기능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영양분, 노폐물, 호르몬을 혈액이 운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는 면역 물질과 식균 작용,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혈액에서 pH 조절이나 수분 교환, 체온 조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유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 다음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적혈구는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간과 비장에서 파괴가 되고 수명은 120일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혈색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빨간 거는 적혈구에 있는 이 붉은 혈색소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고요. 면역에 관계되죠.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해서 신체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의 종류인데요. 백혈구의 종류는 가립백혈구, 무가립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립백혈구는요, 산호성, 염기호성, 중성호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가립백혈구는 단핵구와 림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소판은 무색, 지혈,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혈소판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핵이 없고 색깔이 없고 지혈, 혈액 응고를 관여하고요. 혈장입니다. 혈장은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삼투압을 유지시켜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항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혈장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순환계통 림프계입니다. 림프계는요, 혈액이 유출되고 혈액 유출, 액체 되돌리기, 체액순환, 신체 방어, 지방 운동 통로로 이 림프계가 활용되어집니다. 이 림프계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미세 림프관에서 림프관으로, 림프관이 모이는 데가 림프절이고요, 림프절이 모이는 데가 림프봉관,
집합관, 쇄골, 하정맥으로 이렇게 림프가 흘러가게 됩니다. 림프관의 순환계 림프계의 종류입니다. 림프계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림프관, 림프절, 림프액. 림프관은 모세 림프관, 림프관, 우림프관, 흉관이 해당이 되고요. 림프절에서 식균 작용이 이루어지고 항체가 형성이 돼서 해로운 물질을 여과하는 곳이 림프절입니다. 림프관이 모이는 곳이죠. 그 다음 림프액은요, 림프관을 흐르는 액체인데요. 이 림프액에는 백혈구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황원, 항체,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림프 순환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피부 증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쿠포로제, 켈로이드, 알레르기, 셀룰라이트입니다. 쿠포로제는요, 모세혈관 확장 피부가 쿠포로제입니다. 켈로이드는 진피 내에 있는 섬유 조직이 성장해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현상이 켈로이드입니다. 알레르기는요, 특정 항원에 대해서 이상적인 병적 반응을 나타내는,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고요. 셀룰라이트는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노폐물이나 독소들이 잘 배설되지 못해서 몸 안에 남아서 울퉁불퉁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셀룰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계통입니다. 소화기 계통은요, 우리가 소화와 흡수의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하는 작용을 소화라고 하고요. 이 소화된 것이 혈액으로 잘 이동하는 것을 흡수라고 합니다. 소화기계는요, 이렇게 섭취를 하고 분해를 한 다음에 변화를 시킨 다음에 잘 흡수되는 과정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소화기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소화기계의 종류는요, 크게 소화관, 소화부속기관으로 구분을 하고요. 소화관에는 입,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의 순서로 배출이 흡수가 되어서 배출까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소화부속기관에는 간, 췌장, 침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흡수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가 9가지가 있는데요.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조직이라든지 방법에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되기 위해서는 입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 안에서 잘게 부숴야 되는데 그 입 안에서 해주는 저작을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지고요. 입 안에서 침샘이 분비되는데 이 침에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녹말을 엿당과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두로 밀어내는 연화작용을 하고요. 식도도 이렇게 밀어내는 연동 운동을 해서 우리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됩니다. 위액이 분비되는데 위액은 단백질을 소화해주고 강산성이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액을 분비하고요. 또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연동 운동을 합니다. 분비되어서 소장으로 내려온 음식물은요, 분해가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한 영양 흡수가 소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요,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해주는 과정이 위에서 이루어지고요. 음식물이 영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은 여기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장에서 이루어지고 위는 음식물을 분해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대부분 다 되고요. 일부 그 다음 단계로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대장에서도 일부 흡수는 되지만 대장은 대부분 찌꺼기들, 배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간은요, 해독작용과 담즙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부속기관으로 소화의 메인은 이렇게 입에서 대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부속기관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간, 담낭, 췌장이 있습니다. 이 세 부속기관은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파트인데요.
간은 해독작용을 하고 담즙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담즙이 분비되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담낭입니다. 담낭은 담즙이 농축되고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소장으로 담즙이 배출이 되어서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은 담즙을 농축 저장해주고 이 소장으로 담즙을 배출시켜서 지방을 분해해주게 됩니다. 췌장입니다. 췌장은 다른 말로 이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호르몬과 이자액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췌장은 내분비선, 외분비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성분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이 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인데요.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당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배출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액 분비가 되어서 소화와 영양 흡수를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메인 주 기관은 구강, 인두, 위, 소장, 대장이고요. 부속기관으로 도움을 주는 부속기관으로는 간과 담낭과 췌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간과 담낭과 췌장의 주요 기능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의 형성과 배설입니다. 요의 형성과 배설은 사구체에서 여가 되고 세뇨관에서 대흡수, 세뇨관에서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요의 순환 과정은 신장에서 오줌이 생성되고요. 요관을 통하고 방광에서 저장이 되었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 제3과목 해부생리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